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 한구석이 먼저 무거워지는 일, 카톡 알림 하나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할 것 같은 그 조급함, 거절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입에서는 이미 알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돌아서서야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던 그 수많은 순간들 말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처럼 떠안고, 누가 서운하다고 하면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던 그런 삶. 사람들은 당신을 착하다고 했고, 따뜻하다고 했고, 의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좋은 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그 사람은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없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답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서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늘 준비된 사람이기를 그만두는 일에 관한 이야기,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카를 융이라는 한 깊은 사상가가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인간 영혼의 비밀, 그 안에 숨겨진 자기 회복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당신은 아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작은 용기를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누군가의 요청에, 누군가의 한숨에 그들의 마음은 마치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처럼 언제든 열려 있고 언제든 무언가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사회에서, 종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문화 전반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난 우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도리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딸은 딸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잊은 채 누군가를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했지요. 그리고 그 분주함 속에서 잠시라도 멈춰서서 나는 지금 어떤가 하고 묻는 일은 어쩐지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카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육은 아마 카를 융은 이기적인 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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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에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것은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름이 있고
호수처럼 깊이가 있으며 때로는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는 유한한 자원이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메말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줄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더 자주 응답할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응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늦게 답하거나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들은 마치 약속을 어긴 사람을 보듯 우리를 비난합니다. 너 변했다고, 너 답지 않다고, 너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냐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던 것이었음을.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을 위해 움직여주는 그 편리함이었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늘 준비된 자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우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주던 일을 그리워합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림자라는 영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들, 외면하고 싶은 욕구들, 부정하고 싶은 감정들이 쌓여 있는 어두운 창고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자가 특별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분노, 짜증, 거절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충동들을 모두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밀어넣은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며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원인 모를 신체적 통증으로 나타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분노를 터뜨려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상의 뿌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진심으로 응답해주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왜 그토록 자신을 잊으면서까지 타인에게 응답하려 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늘 준비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혹은 부모님 자신이 힘들어서 혹은 형제 자매가 많아서 혹은 단지 그 시대의 양육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내가 착해야, 내가 말 잘 들어야, 내가 우리 집의 짐이 되지 않아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웁니다. 졸려도 참고, 배고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무서워도 참습니다. 대신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고, 어른들의 기분을 맞추고,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칭찬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식이 더 깊이 새겨집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 거에 달려 있다는 공식 말입니다. 이 공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거절할 줄 모르는 일꾼이 되고, 가정에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가 되며, 친구 관계에서는 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부부 관계에서는 맞춰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 우리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카를 융은 이런 상태를 페르소나에 너무 깊이 동일시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고 다니는 가면입니다. 직장인의 가면, 부모의 가면, 자식의 가면, 친구의 가면, 이 가면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진짜 자신이라고 믿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가면이 너무 단단히 붙어버려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얼굴을 우리 자신조차 잊어버릴 때 말입니다. 그래서 융이 평생을 통해 강조한 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개성화란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모든 가면과 기대와 역할을 천천히 벗어내고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자신을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편해하며 때로는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우리, 늘 준비된 우리, 언제든 응답하는 우리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공격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응답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달간 그들의 부탁에 응하지 말아 보십시오. 한 달간 그들의 한탄에 귀를 닫아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로 당신을 사랑했고 누가 단지 당신이 주는 것을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첫 번째 힘입니다. 침묵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주는 시금석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침묵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입을 닫으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말입니다. 카를 융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중 상당수가 바로 늘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헌신적인 어머니, 존경받는 교사였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끝없는 공허와
피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안고 융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왜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었는데도 외로운가? 융은 그들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평생을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욕구들이었습니다. 쉬고 싶었던 마음, 거절하고 싶었던 마음, 화내고 싶었던 마음,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 말입니다. 이 발견은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본능이라는 것을,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늘 준비된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신뢰할 만한 상담가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직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직면하지 않은 채로는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거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챙기를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말해보는 것. 그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다고 말해보는 것. 지금은 통화하기 곤란하다고 말해보는 것.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거절해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세 번째 단계는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말에 답하지 않을 자유, 모든 질문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 모든 부름에 달려가지 않을 결단을 의미합니다. 카를 융이 분석 심리학에서 강조한 투사의 메커니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자신의 불안을, 자신의 결핍을 타인에게 던지고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이 늘 응답하던 사람이었을 때 당신은 그 투사들을 모두 받아내는 그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을 당신에게 쏟아내고 가벼워졌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떠안아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면 그 투사는 갈 곳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것을 다시 자신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침묵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한 그들은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침묵 앞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난하고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빠져나가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나가는 자연스러운 정화의 과정입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진짜로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한동안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당신이 갑자기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예전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 있어도 자신과 함께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카를 융은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밖으로만 흘러나갔던 에너지가 다시 안으로 모여들어 당신의 중심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회복의 시간 동안 당신은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 한때 꿈꾸었던 것, 누군가의 요구에 묻혀 사라져버렸던 자신만의 빛깔과 향기들, 그것들을 천천히 되살리는 일은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옛 어르신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자기 중심을 잃지 말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 가지 말고 모든 부름에 응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로 있어야 할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라는 가르침이지요. 나무가 모든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서서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지혜를 잊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끝없는 연결 속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것이 작은 방 안의 한 의자일지라도, 그곳이 진짜 당신의 자리라면 그곳에 깊이 앉아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답해야 할 것 같고,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외부 자극에 길들여진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그 불안을 견디십시오. 그 불안 너머에는 깊은 고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을 것입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가 무시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이 목소리를 따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덜 무겁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 때 조금 덜 긴장되고, 거울을 볼 때 조금 더 자신과 친밀해진 느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 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 사실은 진짜 내가 되었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늘 준비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거의 죄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풍요로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결핍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사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이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자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먼저 채우는 일은 사랑의 출발점이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가장 큰 책임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종교가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유한 모습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생에서 해야 할 가장 신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모든 외부의 소리에 등을 돌리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외롭습니다. 그 길은 때로 험합니다. 그 길은 때로, 그 길은 때로, 그 길은, 그 길은, 그 길은.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무엇입니다. 바로 진짜 자신과의 만남이지요.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늘 준비된 사람이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우주는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의 역학이 재조정됩니다.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멀어지며, 또 어떤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에 맞는 관계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할수록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더 깊은 사람들, 더 진실한 사람들, 더 성숙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다른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신을 단지 이용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납니다.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이 사라지는 자리에 비로소 진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화를 시작할 때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한 달 안에, 석 달 안에, 1년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영혼의 변화는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보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보면 분명히 더 커져 있고 10년이 지나고 보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작은 거절을 하나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1시간 자신만을 위해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당신은 완전히 다른 풍경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잘 가다가도 어느 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누군가의 부탁에 무리하게 응해버리고 그날 밤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후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는 힘 자체가 예전의 당신과는 다른 당신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늘 준비된 사람이기를 그만두는 일에 가장 큰 보상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되는 것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도 모두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보상은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평생을 외면해왔던 자신과, 평생을 미안해해왔던 자신과, 평생을 마지막 순위로 미루어왔던 자신과 마침내 마주 앉아 손을 잡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사랑이 사실은 당신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평생을 갈구했던 인정이 사실은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평생을 두려워했던 외로움이 사실은 가장 충만한 함께함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준비된 사람이기를 그만두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진실을 가려내는 시금석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여정이라는 것 말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그 무게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으로 존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누구에게도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침묵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거절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그동안 정말 애썼다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한 사람이며 그 자체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살아내는 것, 그 신비를 꽃 피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생에 온 이유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준비된 사람이기보다는 진짜 자신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여정에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